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립식량과학원 작물육종과의 박현수라고 합니다. 우리 굉장히 오늘 어르신분들 많이 오셨는데 국립식량과학원에서는 지금 저희가 뭐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식량 작물에 대해서 품종도 개발하고 재배법에 대해서도 지금 알려드리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신다면 국립식량과학원에 한번 오셔가지고 이렇게 견학도 한번 해보시면 좋은 경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 국립식량과학원에 작물육종과라는 곳이 있습니다. 작물육종과에서는 주로 이제 벼품종, 그 다음에 맹류 품종을 개발하는 곳인데요. 거기서 지금 그 벼품종 개발 연구실에 농업연구관으로 지금 있습니다. 지금. 그 전북 지역 벼 재배 적합 품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벼 품종이 어떤 품종인지 혹시 아실까요? 신동진. 예, 어떤 분이십니까? 재작년까지는 정답이었었는데 지금은 좀 바뀌었거든요. 알고 있는 품종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요즘에 뭐 그 세척무, 어떤 여성분이신데, 예, 맞습니다. 세척무 벼가 작년부터 1위입니다. 우리나라 재배 면적. 작년에 우리가 벼 재배 면적이 70만 8천 헥타르로 굉장히 좀 줄어들고는 있는데 그중에 그 세척무벼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벼 품종이고, 그럼 혹시 세척무벼가 어디에서 개발된 품종인지 아실까요? 진흥청에서 만든 거는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 기존까지는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이제 벼 품종을 개발을 많이 했었는데 그 세척무벼는 전라남도 도농업기술원 에서 육성한 품종입니다. 2016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그 도에서 가장 벼 재배 면적이 넓은 곳이 어딜까요? 도에서 전라북도도 있고 전라남도도 있고 충청남도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한데. 예, 맞습니다. 전라남도. 전라남도가 우리나라에서 벼 재배 면적이 넓고 그래서 호남이라고 하죠. 전라남도, 북도. 그 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로 제일 넓은데 혹시 이게 심심하시? 전라북도죠.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옛날에는. 경기도 아닙니다. 한번 맞춰보시죠. 아닙니다. 두 번째로 벼 재배 면적이 넓은 지역. 예, 맞습니다, 선생님. 저도 제 고향은 사실 충청남도거든요. 근데 충청남도가 벼 재배 면적이 도 중에 2위인지는 잘 몰랐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전라남도 다음에 전라북도인 줄 알았는데 전라북도는 3위더라고요. 이렇게 재배 면적이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좀 다르고 그 사실 품종들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다양한 품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전라도에서는 뭐 신동진벼가 가장 워낙 또 유명하고 재배도 많이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신동진벼를 많이 알고 계시는데 신동진벼가 2018년부터 22년도까지 한 5년 동안은 우리나라 전국에서 가장 많이 재배된 품종이었는데 작년에 그 품종이 세척무로 바뀌었습니다. 혹시 신동진벼 언제 개발된 줄 아시나요? 개발 연도? 예,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잘 모르시는데. 제가 채널 뭔데? 예, 맞습니다. 99년. 이게 99년이면 거의 한 지금 20년 넘었고 한 25년 돼서 이제 거의 30년 차 되는데 이렇게 신동진벼가 굉장히 오래된 품종이고 예전에는 굉장히 재배가 그렇게 많이 됐던 품종은 아니에요. 그 전라북도에서만 많이 재배했던 품종인데 이 신동진벼가 거의 한 20년 되고 나서부터 우리나라에서 재배 면적 1위 하고 한 5년 동안 재배 면적 1위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 세척무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2위는 삼광벼. 혹시 삼광벼는 어디서 많이 재배되시는지 아시나요? 예? 경기도도 좀 재배는 하는데 주로는 저희 충청남도에서 재배를 많이 하는 품종이고 신동진은 전라북도가 거의 많이 하죠. 그래서 세척무벼는 전라남도에서 한 50% 이상, 절반 이상이 심는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삼광은 충청남도하고 전국적으로 많이 심는 품종이고 신동진벼는 거기 전라북도에서 굉장히 재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재배 면적 비율이 근데 다소 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배 면적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가장 큰 게 이제 가장 많이 재배했던 품종이 이제 세척무벼로 변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삼광, 신동진으로 됐고, 혹시 최고 품질 벼 품종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2003년부터 기존 뭐 고품질 품종보다 품질이 좋은 품종을 최고 품질 품종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21품종이 개발되었는데 그 최고 품질 품종이 재배 면적이 다소 증가를 하였고
그 외래 품종이라고 하죠. 그 추청벼라든가 고시가리. 혹시 그럼 추청벼가 혹시 일본 품종인데 이 추청벼가 무슨 품종인지 아실까요? 이름? 악기발이? 선생님 농업에 좀 관심이 많으신데요? 벼 품종이 맞습니다. 악기바레. 1970년도, 77년도 이제 일본에서 도입된 겁니다. 우리나라 품종이 아니고 일본에서 도입된 품종인데 1970년대 우리 참석하신 뭐 어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때는 저희가 식량 자급이 가장 큰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래서 재배했던 것들이 통일벼가 71년도에 나왔고 그다음에 통일벼와 비슷한 통일형 품종들 그런 품종들이 이제 개발돼서 식량 자급을 이제 이루어 놓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통일형 품종들하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자포니카 지금 뭐 재배하는 품종들은 다 자포니카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밥맛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나라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통일형 품종들보다는 자포니카 품종들이 밥맛이 상당히 좋고 그 당시 그래서 이 추청벼 일본에서 도입했던 이 아키바라는 품종 이게 굉장히 좀 약간 인식이 굉장히 밥맛이 좋다는 인식을 좀 많이 갖고 계세요. 이제 통일벼하고 뭐 추청벼하고 비교를 하면 당연히 이제 추청벼가 맛있다고 느끼니까 그런 그 소비자들이랑 인식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오래 갔거든요. 주로 이제 경기도 이천이라든가 여주 지역에서는 추청벼가 재배를 많이 되었는데 이러한 외래 품종들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육성된 품종들과 밥맛이 좋은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국 품종들하고 우리나라 품종들하고도 밥맛 비교를 해봤을 때 절대 우리나라 품종들이 밥맛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 이제 소비자 인식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재배가 지속적으로 재배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외래 품종들이 굉장히 재배 면적이 줄고 있습니다. 이제 소비자들께서도 이제 우리나라 품종, 뭐 특히 이제 우리 전라도 북도에서 생산된 신동진이라든가 이런 품종들이 밥맛이 외국 품종보다 더 좋다고 이제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외래 품종 재배 면적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작년도 품종 재배 면적 동향을 크게 보면 가장 많이 재배됐던 신동진벼가 바뀌었다. 그리고 최고 품질 벼 품종들의 그 비율이 좀 증가했다. 그다음에 외래 품종들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게 그 국립종자원에 지금 정부 보급종이 생산된 거 품종들의 그 나열한 건데 전라북도 보시게 되면은 신동진벼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다음에 동진찰, 그다음에 참동진, 해담쌀, 암평, 해품 이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 선생님들 신동진 이외에 다른 품종을 재배하신 분 계실까요? 재배하고 계시다 지금 작년에 참동진 해보셨어요 우리 선생님? 또 예? 어떤 거 해보셨어요? 우리 선생님 손 드신 거 아니세요? 새누리 새누리벼 아까 좋은 품종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정부 보급종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되고 다수학 품종이기 때문에 아마 재배하시기에는 좀 어려우시고 그래도 어떻게 종자를 확보하셔서 재배를 하셨네요. 새누리벼도 많이 좋아하셨던 품종들 중에 하나죠. 근데 지금 품종들이 굉장히 좀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제가 왔고 하시면서 뭐 다른 품종도 혹시 들어보신 품종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선생님들 전라북도 쌀 이미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라북도? 다른 시군, 다른 도하고 좀 다르게 다른 점이 전라북도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전라북도에서 벼농사를 많이 재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요즘에는 선생님들 어르신들이 아시겠지만 도별로 그 대표 품종이라고 해갖고 주력으로 재배하는 품종들이 좀 이렇게 고착화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참드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된 품종인데 이로 참드림이라는 품종이 재배가 많이 되고 있고 충청남도는 삼광벼, 그다음에 충청북도는 알참이라는 품종이 지금 최근에 많이 재배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강원도의 오대, 경상북도의 일품, 경상남도의 영호진매, 그다음에 전라남도의 새청무, 그다음에 전라북도는 이 신동진이 재배를 많이 하고 있어서 도별로다가 그 주력 대표적인 품종들이 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전라북도의 쌀 이미지는 어떤 품종이 전라북도 쌀 이미지를 나타낼까요, 선생님? 당연히 신동진. 맞습니다. 그걸 이렇게 말씀해 줘요. 당연히 신동진. 그럼 신동진벼가 다른 품종들하고 뭐가 좀 다를까요? 마다리 커. 예, 맞습니다.
우리 선생님 제대로 말씀, 나 알곡이 커요. 일반 쌀에 비해서는 한 1.3배. 저희가 현미 철립 중이라고 하는데 그 천알 무게가 대략 한 28g. 해에 따라서 그 수치는 좀 바뀔 수 있는데 28g 정도 천알 쌀알 무게가 한 28g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현미 기준으로 했을 때 다른 쌀 같은 경우는 한 22g이에요. 그래서 그 신동진은 더 잘 아시겠지만 일반 쌀 아까 우리 새누리도 재배하셨다고 하셨는데 새누리하고 신동진 이렇게 눈으로 쌀을 봤을 때는 신동진이 확실히 크다. 그걸 당연히 느끼시고 그게 전라북도 쌀의 이미지를 좌우해 왔습니다. 신동진이 일반 쌀에 비해서 이렇게 한 1.3배 크고 쌀 알만 크면은 소비자들이 사 드실까요? 반반 더 좋아요. 예, 맞습니다. 신동진면 반만. 이 쌀알이 큰 거는 육안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사실 브랜드라고 해가지고 브랜드라는 거는 다른 쌀하고 내 쌀하고 차이점을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브랜드가. 그래서 경쟁력이 생기는 건데 신동진벼는 예전에 쌀에 비해서 이렇게 알이 크기 때문에 이건 딱 신동진이다 이렇게 알 수 있어서 그 소비자들이 이게 신동진이라는 걸 각인할 수 있었고 밥맛이 좋기 때문에 그 쌀만 크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 밥을 해 먹어야 하는데 밥맛이 좋기 때문에 신동진벼가 그 소비자들한테 인식이 지금 좋아졌고 그래서 재배 면적이 한 5년 동안 하다가 지금은 좀 다소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좀 재배 면적은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저희가 뭐 그 새로운 품종이라든가 이런 계통들을 개발해서 좀 현명하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쌀의 이미지라고 하시면 쌀알이 크다, 밥맛이 좋다. 오늘은 이거 하나만 알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품종명. 그래서 이제 신동진 재배 면적을 보시면 이게 99년 개발됐다고 아까 우리 어르신께서 맞춰주셨는데 그 전까지는 재배가 거의 되지 않았었습니다. 거의. 신동진벼 정착하기까지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참동진이든 다른 품종들이 지금 문제가 있듯이 신동진벼 처음 나와서는 재배하는데 거의 뭐 전라북도에서만 일부 재배했었고 전라북도에서도 이 품종 못 쓴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신동진벼 재배하시기 쉬우세요? 지금은 어떠세요? 신동진벼 지금 재배하기 편하신가요? 물 관리가 잘하면 잘 돼요. 우리 선생님 전문가신데 물 관리. 이따 제가 사실은 재배 쪽은 설명을 드릴까 말까 하고 있는데 주로 제가 육종과에서 품종 개발을 담당하다 보니까 품종 위주로 설명드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답변 드리는 걸로 할 건데 그 재배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물 관리. 예. 그 굉장히 좀 사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지금은 그러니까 그거를 99년도 개발됐을 때는 해오셨어요? 그전에는 그런 것들을 이제 물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서 못하시고 막 쓰러져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랬었는데 그 잘하시는 분들은 그 물 관리를 굉장히 잘 하세요. 특히 이제 중간 낙수라고 하죠. 이제 중간 물떼기 이런 것들을 잘 하셔야 하는데 그 전에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렇게 이렇게 신동진벼가 사실 키가 크잖아요. 키가 굉장히 큰 품종이고 하는데 그 쓰러짐 때문에 굉장히 재배하기가 어려워하셨고 그 당시 2000년대 초반에 혹시 전라북도에서 어떤 거 재배 많이 해보셨어요? 품종. 우리 품종 잘 아시는데. 밀양 23호는 우리 선생님 통일형이고 그 한 90년대 그러니까 맞습니다. 통일형도 엄청 밀양 23호 굉장히 유명한 품종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근데 우리가 밥살용 2000년대 초반에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키 작은 거.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주남벼 한 번씩 들어보셨어요? 주남벼? 이쪽에서는 주남벼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주남벼라고 있고 남평벼. 네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동진벼 키 큰 거 많이 했었는데 그 동진벼 밥맛 좋죠. 근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 2000년도 초반에는 주남벼라든가 남평벼, 일미벼 이런 품종들 단간 내도복이라고 하죠. 쓰러짐에 강한 품종들을 했었는데 신동진벼를 처음 했는데 엄청 쓰러짐이 좀 어려우니까. 그럼 혹시 또 신동진벼 우리 전라북도만 재배 많이 하시는 줄 아셨죠? 이건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2010년까지는 전라북도가 99.8% 거의 100%가 전라북도에서 재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2019년도에는 전체 전국에서 봤을 때 전라북도는 56%, 전라남도가 40%예요.
전국에 유통되는 생산되는 신동진벼 중에 전라북도만 신동진벼를 재배한 게 아니다. 전라남도도 거의 그 전라북도와 비슷할 정도로 이렇게 재배를 많이 해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 비율이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에서도 아직도 30%, 전라북도가 한 60% 생산하면 전라남도가 한 30% 정도 생산할 정도로 전라남북도에서 이제 신동진벼 재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최근에 어떤 품종이 많이 재배하냐면 뭐 당연히 신동진벼가 제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2020년도에 65%, 그러니까 전라북도 전체 재배 면적의 한 65%. 그러면은 우리 오신 분, 우리 선생님 어르신들 3분 중에 2분은 신동지를 재배하신 거죠. 그러니까 3집 중에 2집은 신동지를 재배하셨었는데 작년에는 2집 중에 1분 이렇게 재배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동진찰벼가 뭐 부동의 2등이고, 네, 참동진이라고 해서 아까 우리 어르신께서 재배를 해보셨다고 하는데 그게 참동진이 3위로 지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쇠청무가 전라남도에서 개발된 건데 쇠청무가 4등 할 정도로 지금 벼 품종이 전라북도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라남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왜냐면 인접해 있는 도고 그 전라남도에서 재배하는 품종들 또한 전라북도에서도 이제 그 유통되거나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혹시 여기서 강대찬이라고 품종 재배해 보신 분 계시죠? 안 계세요? 전주에서는? 강대찬 안 해보셨어요? 그러시면 제가 그거는 생각 드리겠습니다. 해서 지금 전라남도에서는 쇠청무가 54%, 전라남도가 재배 면적이 제일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서도 54%면 엄청난 그 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국 단위로 따졌을 때도 재배 면적 1위를 하고 있고, 2위는 아직도 신동진이 2위를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그 다음에 이 강대찬이라는 품종이, 이 품종도 사실 중대립 품종인데 그 쌀알이 그 신동진이나 참동진처럼 알이 크죠. 이 품종이 3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동진벼 재배를 왜 이렇게 많이 해왔나, 전라남북도에서 보시게 되면 기존의 신동진벼처럼 이렇게 쌀알이 커가지고 육안으로도, 그러니까 눈으로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품종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동진벼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화영벼라고 90년도에 재배하던 화영벼하고 그 미국 품종의 칼로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품종이 있었는데, 칼로스란 품종하고 그 일본의 기누이까리 그 품종이랄까, 이 3개 품종, 그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미국 품종 중에 이제 밥맛이 좋은 품종이라고 알려졌던 이 3품종을 가지고 그 신동진벼가 개발이 됐거든요. 그 신동진벼가 기존하고 쌀알이 크면서 밥맛이 좋은 이 품종이 개발이 됐고, 사실 신동진벼는 비소 비료를 좀 적게 줘도 다른 그 다수학 단간 내도복 품종보다는 비료를 좀 적게 줘도 다른 품종들보다 수량성은 높은 품종입니다.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이게 장점이고, 질소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쓰러져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런 있고, 근데 사실 신동진벼가 지금 재배 면적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 그 재배 면적 줄어드는 이유 중에 아까 우리 선생님처럼 물 관리라든가 이런 거 잘 하시는 분들은 재배하는데 뭐 큰 문제는 없을 수는 있는데, 사실 해마다 아직도 그 도복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우리 재배하시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020년도에 태풍이 바비, 마이선, 하이선드 이런 태풍도 한 3-4개씩 여기 전라북도도 왔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도복 때문에 피해가 컸었습니다. 그래갖고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도복이 되면 수바라라고 하잖아요. 수바라 아시죠? 그 이삭에서 싹이 나는 그런 그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수바라가 발생하면 뭐 수량이 떨어지는 거는 둘째 치고라도 품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큰 키로 인해서 도복이 일어나면 쓰러짐이죠. 그 수바라 피해 때문에 굉장히 품질이 떨어져서 재배하시는 데 좀 어려움이 있으셨고, 21년도 혹시 기억하세요? 21년도 신동진벼 작황이 어떠셨나요? 전라북도에서?
아, 그러세요? 아, 우리 선생님 너무 워낙 농사 잘 지으시니까 그러시고 21년도 그 신동진벼 이삭도열병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시게 되면은 신동진 재배에서 43% 병해충 피해가 있다. 재배 품종 다양화가 필요하다. 굉장히 좀 뭐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좀 약간 이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런 게 있어서 지금 품종 다변화가 지금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문제점으로 보실 수 있긴 한데 그것보다 좀 큰 게 지금 쌀 적정 생산 대책이라고 해갖고 지금은 사실 수량성보다는 품질 위주로 그 공공비춤이라든가 보급종 이런 것들이 좀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신동진벼는 당연히 밥맛이 좋은 품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일단 그 절대적인 수치가 그 다수학 품종으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정부 보급종이 사실 24년도에 중단될 것을 지금 2027년까지 유예가 돼가지고 26년도까지는 정부 신동진 보급종이 아마 나오긴 할 겁니다. 근데 그 나오는 정도가 굉장히 줄어서 나오고 사실 뭐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이제 정부 보급종에서도 신동진벼가 제외될 것으로 지금 정책은 약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동진을 이제 뭐 이렇게 보완해 줄 수 있는 후속 품종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오늘 좀 설명드릴 것들이 이제 그런 후속 품종들을 제시해 주고자 제가 온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신동진벼를 전라북도에서 이제 일반 다른 품종으로 바꿀 수 있냐? 사실 그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사실 브랜드라고 하죠. 그 시중 마트 지금 계신 분들은 다 농사 지으셔가지고 뭐 마트 같은 데서 쌀을 사다 드시지는 않긴 하겠지만 소비하시는 분들은 마트에서 쌀을 사서 드시지 않습니까? 그거 봤을 때 전라북도에서 그 판매되는 브랜드 쌀은 신동진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 혹시 전라북도에서 신동진 이외에 다른 쌀 품종으로 나온 브랜드 혹시 사시거나 아니면은 직접 내가 이 품종을 생산해 가지고 브랜드라든가 이런 쪽에 판매를 하신다. 이런 분 혹시 계실까요? 신동진 이외에 나는 내가 생산된 쌀을 뭐 RPC든 농협에 판매를 해서 이 쌀이 마트에 가면 살 수 있다. 아까 새누리도 얘기하겠지만 뭐 그런 품종이 계세요? 탄마루는 이제 익산의 브랜드고요. 네, 익산의 브랜드인데 이제 그 브랜드의 품종이 신동진 이외에 뭐 해품이다. 아니면 뭐 수광이다. 없습니다, 거의. 전라북도에서는 신동진 이외에 이런 걸 품종 브랜드라고 하거든요. 품종 브랜드. 품종명이 표기된 브랜드. 지역 브랜드는 경기도의 이천쌀이라든가 경기도 여주쌀이라든가 이게 그 지역이 들어간 강원도 오대쌀이라든가 이렇게 지역인데 품종 브랜드에 있어서 전라북도에서는 신동진 이외의 품종은 거의 없다. 그만큼 신동진벼가 그 전라북도 쌀에서 브랜드에서 차지하는 그 가치가 엄청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일반 다른 품종으로 바꾸시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생산하신 분들하고 관련돼 있을 수도 있지만 RPC라든가 이게 판매하시는 분들, 유통업자분들. 그래서 신동진이 가지고 있는 이 쌀알이 크다, 이 밥맛이 좋은 장점을 가지지 않고서는 그 새로운 품종이 개발이 돼도 RPC, 농가분들은 다른 품종을 하실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RPC라든가 유통업자분들에서는 그런 것들이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재배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걸 말씀 안 드려도 되긴 하지만 사실 지금도 다 뭐 계약 재배라든가 아니면 수매 품종이라든가 공공비춤이라든가 이렇게 받아주는 거를 재배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생산해서 자가 소비로만 다 소비하시나요? 뭐 친지들한테 보낸다가 그렇게는 하실 수가 없잖아요. 다 수매를 하고 판매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알고 계시는 게 품종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고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이제 신동진벼가 만약에 없어진다.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확대될 수 있는 품종은 무엇이냐?
봤을 때는 전라북도 고유의 브랜드 같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대립이라든가 밥맛이 좋은 거는 유지는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돼야 하고 시군별로 또 차별화되어 있는 품종. 사실 전주시에서 신동진 이외에 다른 품종이 뭐 이렇게 하는 게 혹시 있을까요? 제가 왜냐면 지금 전주를 제가 뭐 분석을 해보면 동진찰이나 좀 있지 다른 품종으로 이렇게 하시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일부 시군에서는 지금 뭐 고창의 수광이라든가 군산의 심리향, 뭐 익산의 미호, 뭐 이렇게 신동진의 중대립 품종 이외에 다른 품종들을 해서 좀 그러니까 판매하시는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전주에서도 혹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좀 전환이 좀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품종은 당연히 이제 지금 내병충성이나 내재성 이런 쪽에 이제 보완이 돼야겠죠. 그런 품종들이 보완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뭐 그전까지는 이제 전반적인 우리 전라북도 품종이 왜 어떻게 전환되고 있냐 이런 것들에 설명을 드렸다고 하면은